네. 네컷 시사만으로 뜨거운 시사 포인트 집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우 화백, 박찬종 변호사, 그리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황께서 오셨는데, 일단 교황 말씀부터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교황이 두 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네, 84년 5월에도 오시고, 네. 89년 10월에도 오시고, 네. 그때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신데, 예.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5년 만에 세 번째. 25년 만에 예. 세 번째 오셨고, 근데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그 공항 영접 행사를 끝나고 이제 그 공항을 빠져나가시는데, 그 소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우리 그렇죠. 국산 자동차 그 옛날 포니만한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엄청난 서민적이고 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렸던 만화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예, 이 84년 5월인데 그때 교황이 오셨습니다. 이 햇빛이, 태양이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네. 나더러 뒤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 뒤로 보니까 그림자가 있고. 근데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정말 큰 빛을 예. 던져주시면서, 그늘진 곳이 없어졌다 하는 정말 복음을 주셨다는 그런 만화를 그렸는데, 예. 이 당시는 전두환 군사 정부의 오공 시절이었고 해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그늘진 곳,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때라서 그러한 표현에도 독자들은 아주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지금 요한 바오로 2세가 84년에 처음으로 방한했을 때 기내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췄죠.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도 당시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21세기에 이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딱 한 나라만을 찍어가지고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에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갔다 하는 그 이상으로 이게 가톨릭 신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또 정치 외교적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에게 축복이고 깊이 환영할 일이고, 저는 아침에 그 중계방송 보면서 지금 이홍우 화백께서 말씀하신 소울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서울 시내를 들어오는데, 그게 앞뒤 경호차는 소울차보다도 눈종으로 네 배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배는. 제가 걱정한 것은 이 경호차가 잘못하고 혹시 부딪히면 저 작은 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 소울차를 탄 그 상징성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 빈부격차 문제, 1%대 99%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다. 저는 이 시점에 전 차가 없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지하철 타고 차가 없어.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차를 갖게 되면 저게 큰 암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지하철 타고 지금 이 방송을 봤어요. 저도 그 소울 타는 모습도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김 교수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쭉 이제 인사를 쭉 했는데 어느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검정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저분들이 좀 세월호 유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 교황께서 오셔서 어쨌든 어떤 이런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에도 뭔가 큰 어떤 치유, 힐링, 그런 것 지금 나오는 장면이 아마 조금 지나갔네요. 단원고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좀. 바오로 2세 방문 때도 그랬지만요. 화해와 일치, 또 평화, 치유, 이런 것들이 교황이 한반도를 방문하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때도 신군부 측의 이제 초청이었지만은
갑자기 광주를 방문해서 예. 역시 아픈 상처를 또 어루만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교황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던져진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대목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뭐 우리 교황 오신 내용은 계속 아마 청와대에서 현재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고요. 마침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 당시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 거기를 2번이나 찾아갔다는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옛날에 그렸던 만화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시죠. 이게 95년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먼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알다시피 친구면서 육사 11기 동기면서 예. 또 특전사 또 여단장도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사령관도 전두환 대통령 먼저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의 작전차장부라는 그 자리도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 먼저 다음으로 참 주고받은 참으로 희한한 60년 그 우정인데 예. 백담사를 보내면서 해서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친구 우정이 금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80대 중반이 넘은 이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지금 크게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그 측근으로 맞습니다. 들었습니다만은 그 걸어서 그 내를 알아보면은 눈을 깜빡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김옥순 여사가 얘기를 하니까 눈을 깜빡했다는 걸 보고 참 우정이 뭔지 권력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이제 뭐 글쎄요, 그 두 사람은 두 분은 뭐 다시 이제 오랜 친구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뭐랄까 뭐 그게 꼭 썩 아주 뭐 반갑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엔 여러 가지 사실 뭐 복잡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앙금이 있었다. 네.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주변 인사들이 네. 앙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취임한 그 해 연말에 결국 백담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 무렵에 이 연희동에 전두환 대통령 그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을 유인하자. 네. 여기 와서 경위를 설명하게 하자. 그러면 체포 감금을 해서 총을 들이대고 이 백담사관을 취소케 하자 하는 논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네. 그러나 이제 뭐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만큼 감정이 격앙돼 있었던 양쪽의 감정이. 네. 그 나는 이 대목에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지만은 그건 진짜 전두환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미워서 그 은혜를 일부러 배반하기 위해서 백담사 보내고 한 거 아니지요. 민심이지, 민심. 예. 그 민심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걸 안 보내면 그게 5월에는 이제 정경환도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 보내면 현직 대통령이 견뎌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들을 못하는 것 같아. 그 두 사람과 그 측근들이.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생을 새마을 무슨 사무총장 시키고 뭐 장인을 무슨 자리에 앉히고 회장. 그런 게 잘못이었다. 이거죠. 장인은 대한노인회 회장시키고. 예. 예. 근데 그것을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그걸 그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러면서 지적을 했다고 그럽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길러놓았던 일종의 정치화된 군부의 표상이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80년에 그 민간 정부 이양하느냐 아니면 군부 재집권 하느냐 두 노선에서 이제 군부 재집권 노선을 맡아왔던 주역 세력이고 예.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가 10년 이상 지연되었다고 하는 점, 뭐 그런 점들이
이 두 분을 함께 평가해야 될 대목인데, 예. 다만 이제 그 6.29 선언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한 재조명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 시기는 명백히 그 군부 정권, 또 뭐 군사 준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는 그 연성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연정 권위주의 정권. 연성. 소프트. 아, 예, 소프트하다 이거죠. 예, 소프트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예, 예. 군부의 기반을 두었대. 그러나 직선으로 뽑혔고, 또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하는 점, 또 국방 정책에 대한 또 특별한 평가, 뭐 이런 점들이 노태우 정부 시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치학자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평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근데 6.29만 예,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29를 노태우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하라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노태우 그 당시 후보가 발표를 했다는 설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왜 맞을 가능성이 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로 하면은 나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걸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양 김 씨는 전혀 단일화를 할 수가 없으니 분열이 되니 나가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6.29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나중에 그 후세의 사가들이 얘기할 때 그 기록할 수 있는 그 한 일이 많습니다. 유엔, 그 다음에 중국 수교, 대북 정책, 그 다음에 올림픽 개최 당시 대통령, 그게 쓸 거는 많습니다만은 그 시작은 전두환 대통령의 50에서 그 6.29라는 큰 그 이슈를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그걸 네. 받은 덕에 그 노태우 정부가 탄생했다는 설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소울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 차량이 지금 막 청와대 영빈관 앞이죠. 아, 본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경호 차량이 한 서너 배는 더 큰 경호 차량이 뒤에 좀 타고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기에 3시 45분에 진행된 아마 그 공식 환영식 행사 장면일 겁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그 점에서 지금 그래서 만화를 그리신 게 하도 그 언론에서 문제가 많고 그 6.29는 그 전두환 대통령 작품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6.29는 내 아들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6.29를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아들이야 그랬는데 그런 그 아들이라는 게 거짓말이 어떻게 들통이 났나 그러니까 참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라서 얘기인데 10살이 다 되도록 머리카락이 안 났다는 그래서 그 들통이 났다는 그런 제가 짤막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태우가 주도했느냐 뭐 전두환이 주도했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밝혀야 될 대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화 세력과 당시의 군부 세력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 6.29에 대한 본질입니다. 제3세기 민주화가 크게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스페인이나 브라질처럼 군부 집권 세력이 주도한 경우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처럼 민주화 세력이 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측의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한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청와대 교황 공식 환영식 현장 중계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간이 열병하는 모습도 지나갔고, 지금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 교황을 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생 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더라고. 영세 율리아나.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이 이왕 천주교 영세를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갔었더라면 그 이번 기회에도 그 교황 오셨을 때 공식 행사 끝나고 만찬 행사장이나 이럴 때는 이 교황에 대한 예의를 무릎 꿇고 친구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에도 크게 아주 이 분위기가 좋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에 나갔다는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신자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 이게 내가 좀 안타깝네.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 문제니까, 종교 문제는 이제 또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중학교 재학 시절에 세례를 받아서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예, 성모 예. 여중. 성심여중. 아, 예. 성심여중. 예. 예, 그때 그 세례를 받는 그 사진이 오늘 그 각 언론에 보도가 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이 청와대 오시면은 예.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건데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국정에 바쁘시겠지만은 좀 교회도 좀 자주 나가시고 하면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공식 행사에는 교황도 바티칸 원수니까 박 대통령 원수시죠. 네. 그러나 이런 공식 행사 끝나고 나서 이 사적인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황 반지에 친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한다면 우리의 국내 천주교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아주 흐뭇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네.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신다. 늦었지만은 예. 청와대를 관할하는 이 천주교회가 뭐 효자동 성당에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성당에 나가시기를 제가 이 채널 A를 통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채널 A에서 공개적으로 건의한 거 박 대통령 몇 개, 한 두 가지를 확실히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렇죠. 정홍원 총리 위임하라 받아들였고요. 근데 박 대통령의 그 종교적 심성이라고 할 거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근데 어떻게 가톨릭에 이렇게 인연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그 세속법과 교회법 사이에 충돌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김수환 추기경, 지학선 주교, 윤공희 대주교 뭐 이런 분들하고 박 대통령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만나시긴 했죠. 또. 예, 물론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따님 어떻게 이제 가톨릭에 가게 됐는지. 어머니 네. 유경수 여사가 때문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김수환 추기경하고 관계를 네. 어떻게든지 남편이 박 대통령하고 좋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 예, 한 번 박 대통령이 이 경부선으로 그 대구인가 부산까지 말하자면 시찰 가는데 일부러 그 열차에 추기경님을 모셔서 동행하게 했어요. 네. 그 대구까지 동행했어요. 이제 그런 거대 좀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하셨다.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 신자. 그 세례명이 토마스 모 세례명도 갖고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톨릭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연세를 받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연세는 믿는다 이런 부산에 그 송기인 신부님한테서 받았는데 네. 그 이제 변호사 시절에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는 세례받은 일이 있다고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을 했어. 네.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 어른도 단수가 센 분이거든. 예. 단수 세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양반이 원래 이 사회학도 전공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현실도 잘 알거든요. YSDJ 후보 단일화도 종언했던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한 말씀은 이겁니다. 김영삼이가 먼저 하고 김대중이 뒤에 해야 돼. 왜 그러냐? 김대중이는 저항 세력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순서대로 하라고. 예. 결국은 그 순서대로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게 이제 빠삭하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찾아와서 인사를 왔을 때 이렇게 했어. 노 후보께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너 신자 아니냐 이렇게 꾸짖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어찌 했다 하는 게 신문에 보도가 안 됐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아마 고백한 것으로 이렇게 그랬어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 엉터리 신자였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흐릿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열심히 교회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고백을 아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가톨릭 교회가 60년대 초반 이후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현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특히 이제 힘이 약하고 낮은 곳 또 그늘진 곳을 향해서 그 손길을 내밈으로써 예. 많은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런 네. 점에서 천주교 역할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이 오늘날 주사파 종북의 결정적 씨앗은 박정희 유신 시대가 아니고 전두환 50 신군부 강권 통치 시절에 그것이 양성이 되는. 그 이석기 의원도 81 학번이야. 81, 82, 83 학번들에서 가장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민석, 그다음에 김부겸, 김영춘, 이 송영길, 그때 전부 학생회장 구속 다 됐었어요. 그게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 걷어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늘 말하자면 늘 비판해 왔는데, 네. 다만 오늘 교황께서 이 전두환 대통령 때의 교황이 아닌 다른 교황께서 오셨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50 군부에 저는 저항한 사람이지만 공이 하나 있어요. 공.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한국의 카톨릭 신자 수를 엄청나게 늘려놨다. 그 강권 통치 때문에 정신적 알겠습니다. 위안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재 권력도 이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구나. 오늘 독재 권력의 네, 역사를 지금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 이제 공식 환영 행사가 끝나고 본관 집무실로 들어가서 본관으로 들어가서 아마 정상 면담을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세월호법 여러 가지 저 국회 여야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예. 상황인데 현안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네요. 현안 가지고 예. 예, 오늘 하나 그렸습니다. 네. 이제 그 의원 130석이죠. 네. 야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 세월호법 그 합의에 대해서 그 강경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 나대로가 얘기를 하기를 명량의 그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게 잘 안 되네요. 신에게는 아직 12명의 찬성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 예,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약 30%가 아니라 50%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도 네. 강경파 몇 프로가 떠드니까 그 사람들이 입도 못 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량 그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12명의 누군가 찬성파가 있어도 네.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면 돌파를 좀 해가지고 이 난국을 좀 극복해봤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 화백님, 저 변호사님, 교수님 죄송한데 저 청와대 일정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오늘 좀 일찍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좀 길게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